투명 투표함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투명 투표함. 그리고 투표 현장에서 전부 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로 도입하면 우리는 현재 14,000 투표소가 있습니다. 14,000 투표소. 4,200만 유권자를 몽땅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 투표소에 3,000장만 우리가 개표를 하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고 정확한 개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외쳐서 프랑스식 투명 투표함을 사용토록 압박을 가하고 지금 당장 도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만으로도 우리가 국민이 공명선거를 쟁취해내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에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의 투표소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일단 투표함부터가 투명한데요. 때문에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 때까지 투표함 속의 투표 용지를 유권자가 눈으로 직접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선 투표 방식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때 모습입니다.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투표함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 투표함입니다. 비밀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함에 넣습니다.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 입구 옆 작은 손잡이를 관리자가 당겨야만 문이 열리고 이럴 때마다 투표자 수가 자동 집계됩니다. 입구의 폭은 한 번에 2개 이상의 봉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투명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투표 마감 선언과 동시에 선관위 직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에 들어갑니다. 물론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류와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투표 시작부터 개표 완료까지 투표지가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투개표 방법은 전 세계 모든 재외국민 투표소도 본국과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시도가 공정한 투개표를 더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나 부정 시비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그 효과와 장단점은 충분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을 YTN에서 만든 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약간 변조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투표 방식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엉터리 투표 방법, 개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고 악을 쓰며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겨우 작년 10월에 국회의원 11명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일단 사전 투표를 없애는 거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발의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패스트 트랙이다, 공수처법이다 이런 거를 전부 다 묻혀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권을 지금 현재 행정부 소속이면서도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경찰처럼 그런 기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헌법기관. 이 기관이 무서워서 국회의원들은 선거 관계 얘기만 나오면 다 꼬리를 감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누가 터치를 안 합니다.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통절하게 이걸 느낀 것만으로도 이번 4월 15일 운명의 날, 이날이 또 공교롭게 김일성 생일이죠. 지금 현재 원포인트 개헌까지 드나거리고 있는 넘실대는 이 위험한 시국에 우리 온 국민이 통절하게 이거를 가슴에 담아도 그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도 이렇게 많은 비밀들이 숨어져 있었네요. 지금 우선 진지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모든 벨소리를 무음이나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이 발언의 시간을 좀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해 주실 분은 아까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김철영 대표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컴퓨터 설계 분야를 박사이시며 또 인하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또 믹시드 시그널 IC 설계 연구를 하시는 우리 윌커슨 벤자민 박사님을 모시고 전자개표기와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펜스테이트에서 박사 수료한 거고요. 인하대학교도 박사 수료하고 지금 현재 아직 박사 과정 중입니다. 근데 저는 전자공학과에 40몇 년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CPU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이 레벨 랭귀지서부터 로우 레벨 랭귀지, 머신 랭귀지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짧은가요? 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 투표하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로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할 때 거기에다가 그 파웨이 장비 같은 거를 깔게 되면은 예를 들어 백도어를 딴 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사람들이 여러 컴퓨터를 쓸 때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다가 좀비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걸로 다 디도스도 만들 수 있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나간 것에 만약에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인데 사실 그것을 만약에 그 프로그램 짠 사람이 임의로 넣어놨다면 못 막아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굉장히 유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멍청한 기계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 것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해서 쓰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해서 쓸 때 그 버그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버그가 나와서 또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 번에 완벽하게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경우에는 결과가 눈에서 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더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를 슬쩍 바꿔놔도 아무도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풀었는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프트웨어 짠 사람이 지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백도어에다가 그 화웨이 장비 같은 데서 지금 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이 쓰는 화웨이가 미국에 못 들어가느냐면 백도어를 써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빼가지고 중국에다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거 누가 안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컴퓨터로 다 정리할 필요가 프랑스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나온 것을 바로 거기서 개폐해가지고 그것을 다 나온 결과만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하면 될 거지 굳이 그걸 전자식으로 해서 자동화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있는데 발급 시스템을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번호와 내가 투표한 사람이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라고 하는데 QR코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는 한 번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코드 같은 경우는 몇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눈에 띄지만은 QR코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임의대로 개인정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스캔을 했다고 하면 이게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어떤 사람한테 돈 주고 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실제적으로 QR코드가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다 하는 것도 거기에도 백도어에다가 어떻게 뭐를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정상 프로그램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바이러스처럼 임의로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심으면 그건 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할 때 이런 전자식이 좋을 것 같지만은 컴퓨터 공학자로서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두렵지 않나요?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공개하라니까 공개 못하겠다고. 이따 김진희 대표께서 발언하실 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사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화웨이 관련 업체 68개 업체를 전부 다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예, 거래 정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백도어라는 게 있어요. 예, 백도어가 뭐냐면은 오지 장비에 들어가는 건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남의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걸 심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LG U+가 화웨이와 결탁을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개 입찰 방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LG U+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발급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QR코드 이거는 뭐냐면 선거구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구별 선거 임명이 300명이다 그러면은 그 300명만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각각 선거구에서 그 인쇄소가 정해지게끔 돼 있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각 선거소에서 그 투표용지 발급기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거 임명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가 나온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를 집어넣는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전문가 한 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벤자민 윌커슨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CPU를 설계하시고 그걸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이 신호체계 IC 설계를 연구하고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우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IBM PC가 나오기 전에 저기 애플2 플러스라는 컴퓨터가 PC가 처음 나왔죠. 그 PC 나오기 전서부터 컴퓨터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CPU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아야지 되고 CPU 설계하는 사람은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저기 알파고가 9단을 이겼다고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지금 75년 전에 본 뉴먼이라는 컴퓨터 과학자면서 수학자가 그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키텍처대로 지금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O라고 해서 입출력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출력 장치에서는 초창기에서는 입출력 장치가 간단하게 키보드, 그 다음에 프린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더 발달돼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것은 입력이고 나가는 건 출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CPU에서 메모리 속에는 데이터가 있고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의 시퀀스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프로그램을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안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미국 같으면 프로그램을 펜스테이트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프로그램을 짜라고 딱 일주일 만에 컴파일러 하나 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입력 이외에 이상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도 동작이 다 돼야 돼요. 그거를 샌디티 체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프로그래머 문화는 그거 없어요. 자기가 하자고 자기가 머신에서 동작하면 다른 데서도 오동작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놔둬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한국에도 24개나 냈는데 특허청하고 한참 걸려가지고 제가 출원인 코드를 따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있으면 뇌 속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버거 없이 한 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버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버거를 전부 다 테스트하고 하드웨어처럼 다 테스트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하드웨어는 바로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챌린저호가 올라가다가 터지는 거는 우리가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프트웨어는 일단 베타 버전이라고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돌려가지고 버그를 서로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짜로 원래 품질 관리를 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이용해서 품질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계속 버그가 나와서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하나 짰는데 그거를 디버깅 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으면 이게 원래 원칙대로 됐는지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백도어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저희 집에는 U+ 인터넷 들어오고 다 하는데 그 070 번호가 U+ 전화 저기예요. 하웨이 장비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간 다음에 저는 안 씁니다. 왜냐? 그 화웨이가 어떻게 됐냐면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외국의 정보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우마오단이라고 하는 게 2003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명수가 한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파이버로 광선비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해킹해서 들어올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개표를 해서 그 자리에 해갖고 딱 그 집계까지 끝난 다음에 또 그거를 장치를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거를 집계를 할 때 또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학을 풀었는데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것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증명을 할 겁니다. 거꾸로 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명하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시민단체든지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몇 표 나왔다고 딱 통계가 당기 그 자리에서 있는 건 정확하게 맞을 거 아닙니까? 사진을 딱 찍고 각각 찍어서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보내가지고 그걸로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그냥 몇 표 이렇게 해서 찍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하면 빠르긴 하겠지요. 굉장히 1초에 다 끝나겠는데 1초 사이에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스트럭션이 100만 정도가 아니라요 1억 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요. 손으로 계산했을 때 100년 걸리를 하루에 8시간씩 일해갖고 100년 걸릴 일을 5일이면 끝납니다. 그게 그래서 컴퓨터를 우상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얼마든지 쓰는 사람이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됩니다. 저는 여기 IBM에서도 CPU 회로를 갖다 한 10년 설계하고 한국에서도 그 전자칩이라고 해서 디지털 칩을 갖다가 애널로그 칩도 다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IBM을 끝나고 나서 미국에
서남 침례 교단의 그 신학교 100년 된 보수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확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한국이 복음이 세계 1등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10년째 있습니다. 다시 와서 10년째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고의로 이걸 고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할 거를 다 하면서도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이게 자기가 속이려고 했던 것을 자기가 머리에서 헷갈려갖고 실수해서 바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먹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지금 제가 한 30분 전에 왔어야 되는데 30분을 늦게 왔습니다. 차를 놓치고 해갖고 왔는데 그 밴도 놓치고 해서 완행을 타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을 뭐를 보여주냐면 건너편에 앉은 애가 등치가 크고 아주 호대가 좋은 애예요. 그리고 머리는 팍 깎고요. 이렇게 외형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태음인 체질의 모금 체질일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의 한족은 모금 체질이 제일 많습니다. 태음의 모금 체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0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빡빡 깎은 얼굴 정도만 있었으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옆에다가는 바둑판 모양으로 꺼먹고 휘고 이렇게 문신을 했고요. 양쪽에다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말로 무신론자, 중국말로 무신론자, 영어로 무신론자를 딱 써놓은 거예요. 양쪽으로요. 양쪽에다 그렇게 쓴 사람은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는 마스크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애 같은데 마스크 안 쓰고 그러면 일부러 코로나 뿌리려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불쌍한 영은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모릅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법을 저지르는 자, 장경동 목사님도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 사실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을 근데 공산주의는 실제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유토피아 한다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일당 독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영을 이기려면 사실만 알아갖고는 안 되고요. 진실을 알려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자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실을 얘기할 때 사람이 사실만 알던 사람이 저게 진실이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뜨끔뜨끔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평양 과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를 준비하냐?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중국 사람이 지금은 욕을 먹지만 중국 사람도 선교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엘리트 선교를 해가지고 유태인한테 가야 되는데, 그 유태인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태인, 그 다음에 화교, 중국인, 그 다음에 한국인이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다 복음화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거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안 될 수가 없고 만족까지 가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복음화될 때까지 계속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지만 니네들이 왜 그런 얘기를 딱 하냐면 중국 사람의 근본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5,000년 동안에 왜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고 항상 뒤에 칼을 차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나는 저기를 흑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흑암을 잡은 이유, 그래서 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날 그 사람들은 선교사로 바뀝니다. 아멘. 그것을 알면은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복음 듣고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시 또는 경쟁장 지목받아 왔던 현장이 이 공화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박사학위는 받지 못했고요. 박사 수료만 두 학교에서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수료하고,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에서 박사 수료하고, 지금 박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박사 수료만 해도 박사라고 한국에서는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IBM에서 CPU 설계할 때 제 매니저가 저를 부를 때 미스터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닥터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아니까 그냥 닥터라고 불러줬어요. 그런데 지금 왜 사전 투표하고 디지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서로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전자에서 계산기를 탁 두들겨 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자리까지 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하면 빠르고 좋고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냐면 제가 IBM PC가 나오기 전에 애플 2 플러스가 있었죠. 그거 나오기 전에서부터 컴퓨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애플 2 플러스가 한 80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썼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사전 투표 전자식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 수개표를 하고, 왜 원시적으로 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컴퓨터를 조금만 알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컴퓨터 기본이 된 디지털 컴퓨터의 그 구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론 뉴먼이라는 사람이 194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5년 전에 론 뉴먼 아키텍처를 개발했고, 거기에는 그 중앙연산 처리라고 해서 거기 컨트롤 유닛하고 애리스메틱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I/O라고 해서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메모리에다가 순차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가 섞여 있는데 그런 식의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굉장히 좋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가 좋은 거지, 그게 아주 정확하게 동작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명령어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머리가 무지하게 나빠. 그러면 몸이 좋다고 몸은 좋아 보니까 겉에 얼굴이 훤칠하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또 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어떤 거냐면 동양인들의 사고예요. 동양인들은 총체적 사고를 합니다. 총체적 사고는 사람 얼굴 보고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왜 지금 투표를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백화점 갔을 때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걸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가서는 뭐라 하냐면 어느 게 제일 잘 팔려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 잘 팔리는 걸 몰라요. 그러면 여론 조작이 왜 한국은 되게 쉬우냐? 여론이 많이 뜨는 사람을 내가 찍어주고 싶은 거야. 왜? 나는 독특하게 내 개성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남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컴퓨터에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지금 그렇게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는 컴퓨터가 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만 있으면 식물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 사람의 생각처럼 사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동작하느냐 안 되느냐 막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스계표하고 뭐하고 할 때 하는 것이 원시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크로스 체크라고 해갖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 체크 앤 밸런스처럼 그 스계표를 할 경우에는 서로 보니까 이게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그건 프로그램이 써놓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문제가 뭐냐면 전에는 그러니까 신문을 보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전자적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트롤 부대, 트롤 아미가 있고 중국에는 우마우당이 있어요. 그런 댓글 부대들이 있는데 여론 조작하는 부대들이에요.
전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음악어동이 그 뭐 한국 사람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출처가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음악어동은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00만이 매년 4억 4,800만 개의 댓글을 씁니다. 그 댓글이 다 진실을 얘기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댓글을 가지고 여론을 좌우하는 방식으로 공작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의 정부가 댓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일 문제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기본부터 속이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사극을 봐도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면 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만든 음악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악어동은 중국말로 할 때 음악어동이고요. 한국에서 할 때는 오모당이에요. 그래갖고 5개, 그러니까 건당 오모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85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자기 반정부 댓글을 발견했을 때 막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중국 정부가 자기 자체를 독재를 탄압하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이 인터넷이 제일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에서 보니까 그 48,000개를 조사해봤는데 99%가 음악당에서 작성했고,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지시하는, 지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느 사이트로 탁 클릭하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개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음악어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하는 댓글 부대 이것을 따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의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 실명제를 한다고 그랬고요. 브렉시트 여론조작 피해를 입은 영국은요, 국가안보통신팀을 창설을 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가짜뉴스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푸는데 수학을 다 풀어놨는데 이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복잡한 수학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보여야지만 그 답이 맞다 안 맞다가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 돌아갔을 때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왜냐? 검증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다 알아야지 검증이 될 텐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문제들을 전혀 공개를 안 하니까 QR 코드하고
QR코드는 진보된 거다 하면서 바코드보다 좋다 그러는데 바코드 경우에는 그 숫자로 해서 이렇게 그 바가 그 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QR코드는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놓고 다 조작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 제비는 남자 머리는 자네분의 연결선이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게 딱 들어오면 갑자기 생각이 헐딱 까먹어갖고 시간이 3분이 더 걸립니다. 근데 하여간 3분 내로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헷갈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비. 제비. 제비 그 전에 그만합시다. 네? 제비 내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명총에서 지금 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전자개표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정당편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들어가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아니 질문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거는 상식을 잊은 사람이고 아니 이성이 있고 상식적 인간 이게 무슨 공명선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 진짜 단지가 다 소환당해. 다 분명히 얘기해. 여기서 지금 전자개표기에 못 들어가. 그만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서명을 했어. 공정 아니 선거한다고. 그렇게 저기할 것 같으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떠들고 할 것 같으면 때가 가리면 그럴 수가 없고 왜 안경을 쓰고 있어? 왜 안경을 쓰고 있어? 하지 아니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하는 얘기거든. 사람의 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배남인 박사님, 고학자님 좀 더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저도 하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컴퓨터도 조작할 수 있고 다 하고 하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창조를 갖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냐면 공학을 해서 그러니까 소련의 공학자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최고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게 돼 있어요. 어설픈 공학자가 하고 어설픈 사회운동자가 그렇게 다른 소리 하는 건데 창조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공학자로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77년서부터 했고 반도체 일하는 거를 75년서부터 했으니까 한 45년을 이 분야에 일을 했고 지금도 특허를 몇십 개 갖고 있고 그런 식이 돼 있거든요. 왜?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 살리는 게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IBM을 CPU 설계하면서 10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신학교 교수 중에 저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공학자고 과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됐어요. 그분이 한 말이 미국이 뭐라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미국을 망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성경의 모델링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구약은 아마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예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림. 그러다 보니까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못해요. 저하고 같이 나가서 해봤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솔직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유태인한테 전도를 못하고 무슬림한테 전도 못하고 로만 캐톨릭한테 전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미국을 망친 이유다. 그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다가 신학 박사 된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 모델링을 다시 할 때다 하면서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실화됐다. 그러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Jesus is the Messiah.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얘기를 못해서 미국을 망쳤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로 드러나는 복음이 세계 최고로 드러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신학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다시 이 공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전까지 20세기까지는 그 바닥층을 갖다가 뒤집어서 나왔어요. 근데 21세기는 엘리트 선교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한 12제자 경우에는 12제자의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유태인 안에서 전도하는 것만 했지 선교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선택했는데 그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도 1948년도에 80% 국민들이 공산주의 하자고 설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헌법이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국은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쁜 중에도 우리가 어떤 한 정치인을 폄하하거나 어떤 한 정치인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선거법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정말 시민단체 귀한 우리 대표님들 정말 3년 4년 정말 법정 투쟁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발전해 왔사오니 오늘 들은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정말 이것을 준비하고 밤을 새우 준비한 우리 모든 준비원들 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애국 성도님들 또 귀한 모든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가 정말 부정부로 아버지 선거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민단체가 또 모든 시민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감시하게 하시고 하늘 선거 되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정말 뜨거운 박수